해결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아이진이고요. 종목 코드는 18549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5일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진 오늘 좀 조정을 깊게 받았었습니다. 8%나 8% 넘게 좀 빠졌다가 이 4만원대 부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1,700원 요 라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외국인들 들어왔던 거 다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제도 이제 그 촬영하고 나서 음봉으로 쭉 뺐다가 어느 정도 갭을 약간 채우고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좀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수 자체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좀 오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가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요 갭은 좀 채우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뭐 물론 오늘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잭슨홀 미팅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려감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적인 부분은 아직은 저는 찐반등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아이진 뭐 시장 영향도 받긴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 구간 좀 어렵기 때문에 요 44,000에서 45,000 구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못 뚫게 되면은 실망 매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망 매물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받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이진 입장에서는 약간의 악재로 반영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약간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좀 강하죠.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은 이미 뭐 정식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에서 약간 치료제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제 쪽 그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임상 신청을 해놓은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승인 뉴스가 나와주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두가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다가 어제까지도 조금 들어왔네요. 들어오다가 오늘 또 다시 프로그램 매도 나가게 되면서 외국 창구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은 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매수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간이 오늘 좀 매수가 잡히고 있네요. 장 마감 때까지 조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다. 요거는 재밌네요. 연기금 쪽.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장 마감 때까지 유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오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거 의미를 약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진 ST팜 컨소시엄 mRNA 백신 아이진이랑 ST팜 컨소시엄 그 ST팜이랑 이제 뭐 해가지고 mRNA 백신 컨소시엄 하나 만든 게 있죠. 특허 회피 전략은 하면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K mRNA 컨소시엄 있고 따로 이제 아이진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유리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셀스크립트 특허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특허가 따로 있다 보니까 요거 괜히 특허 걸려가지고 취소되고 그럴까봐 요거를 피하기 위한 이런 유리딘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술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는 mRNA 백신 구성 물질 가운데 약물 전달체랑 이 유리딘 두 가지 물질에 대해 동일한 원천 특허를 들여왔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모더나 세계 1위 비판한 화이자가 유일하게 특허 회피를 하지 못한 물질인 만큼 국내 mRNA 백신 개발사들도 특허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ST팜이랑 뭐 한미약품이랑 녹십자랑 해가지고 이 K-mRNA 컨소시엄이 있겠고
그리고 아이진 따로 이렇게 해놨죠. 아이진 따로 컨소시엄 해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상용화 목표로 mRNA 코로나 백신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mRNA 백신 안을 구성하는 유리딘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mR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설계도를 암호화한 이제 인공 mRNA를 투여를 해가지고 단백질이 생성돼가지고 항체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mRNA를 인체에 넣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항체가 형성된다. 그냥 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mRNA를 침입자로 인식해서 잘라버리고, 왜냐면은 우리 몸에 이미 있던 게 아니니까 얘가 들어오면은 얘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 부작용도 발생한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요거 공격하려고 엄청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다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나필락시스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좀 초반에 그런 부작용들 많이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 있겠고, 셀스크립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인체가 mRNA 백신을 침입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 셀스크립트 특허가 있게 되면은 요거를 mRNA 백신을 침입자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없다.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mRNA 백신 탄생 기대를 받았던 큐어백이 임상에 실패한 이유도 이 셀스크립트 특허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이 기술은 RNA 4가지 염기설 중에 하나인 유리딘을 메틸 수도 유리딘으로 바꾸는 특허며 모더나랑 화이자 모두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지난 200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 이제 연구진이 개발을 했고, 이후 이 대학은 특허 실시권을 mRNA 리보테라피틱스에 넘겼고, 이 회사는 계열사 셀스크립트의 특허 재실시권을 전달해가지고 요거를 셀스크립트 특허라고 한다. 그래서 셀스크립트는 이를 다시 모더나랑 화이자 공동 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에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스크립트의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030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 문제로 특허 문제로 지금 모더나랑 화이자는 일단은 했고, 국내 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셀스크립트 특허를 회피하는 유리딘 모디파이를 이제 IG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모디파이란 이미 만들어진 것에 수정을 가하는 연구. 그래서 이 메틸수도 유리딘 하는 대신에 이 유리딘을 따로 이렇게 무슨 수정을 가해가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허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아이진만이 특허가 완료됐나 봐요. 그래서 특허 침해가 없는 방식으로 이미 개발 완료했다. 그러니까 아이진은 요 문제가 셀스크립트 특허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쪽 이제 뭐 에스티팜이랑 이쪽 애들은 지금 안 된다. 지금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진이 좀 빠르다. 그래서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이온성 리포솜 요거를 mRNA 전달체로 개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 기존의 모더나 화이자 이런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LNP를 사용해 가지고 영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콜드 체인 필요한 상태인데 양이온성 리포솜은 2도에서 8도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의 뭐 상온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2도에서 8도 좀 영상에서 좀 보관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콜드 체인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중국 뭐였죠? 그 중국 회사도 이제 그 상온 보관 가능하다 보니까 좀 8천억이나 투자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mRNA 약물 전달체로 상용화된 적이 없는 리포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만은 IG는 이제 항체 형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아이진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신청한 게 승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별로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고, 주가도 현재 그렇게 탄력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특허도 다 피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mRNA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또 괜찮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깊게 조정받았다가 약간 끌어당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까 매매 동향 확인했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흐름은 아직 괜찮아요.
이번 주 아직 뭐 시간도 목요일, 금요일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고, 일단 역시나 여기 위에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깔아놓고 아직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정비할 우상향 흐름 가게 된다면은 여기 45,000원 구간은 또 뚫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부분이 있겠고, 지난달에 좀 강하게 상승 나와주면서 전고점, 예,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고 빠진 상황인데, 요거를 완전히 먹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아예 상승 안 나오게 되면은 다음 달이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좀 거래량 좀 붙어주면서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이번 달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걸 먹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 약간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 구간 좀 단단하게 못 뚫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실망 매물들 나오게 되면서 조정받고 거기서 힘 모아서 다시 뚫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21선이 좀 급하게 내려왔던 거 어느 정도 꺾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요 안에서 21선 위에서 버텨만 주는 흐름이 나와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서 빠진 부분도 아니라서 현재는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의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런 주의사항과 이런 식으로 장전 시황, 전일 미국 증시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무료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까지 해가지고 핸드폰과 컴퓨터 모두에서 이 AP 테마주 검색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잘 정리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